우선은 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세, 매도세. 맞죠? 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셔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강의 주제 좀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마 듣다 보면 재밌으실 겁니다. 아차, 내가 이것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종목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시죠?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죠. 네, 오늘도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그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별주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개별주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면 뭐 리오프닝 테마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런저런 원전은 뭐 나는 한전 기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테마들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성일하이텍, 뭐 탐머티, 뭐 그전에는 첨보, 뭐 파워로직스, 세빅캠, 많았죠. 네, 많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었어요. 솔직히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가치? 좋죠. 네. 전망? 좋습니다. 네, 좋아요. 가치도 중요하죠. 전망도 중요하죠. 뭐 성장성 아예 중요합니다. 뭐 저평가 여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희처럼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단타만 관심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 방송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서 오늘 판다 보다는 며칠 보유해서 수익 내고 싶다. 그렇다고 막 1년, 2년 보유하기 싫어요. 뭐 6개월, 7개월 보유하기도 싫어요. 그냥 딱 며칠 상간, 몇 주 상간 보유해갖고 수익 내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 제목이, 네이밍이 슈퍼 직장인이잖아요. 적당히 내가 주식을 사놨으면 회의도 갈 수 있고, 내가 주식을 사놨으면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고, 시세를 좀 안 보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매매를 좀 추구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흐름이란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가치, 전망, 저평가, 뭐 성장성 다 떠나갖고 일단 사람들이 사야 돼요. 저평가면 뭐해? 사람들이 안 사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공략했다가 손실 나신 분들, 마이너스 나신 분들, 아까 이제 저한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셨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기억나시죠? 네, 시장에서 이제 유명했었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였죠. 그래서 한참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 시달리고 코로나에 시달리고 할 때, 그때 여러 제약사들이 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할 거야.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할 거야. 코로나 백신 개발할 거야. 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웬만한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코로나 관련주라 그러면 눈이 돌아가서 다 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코로나 관련주에 엄청난 열광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요? 네, 지금은 2차전지. 그렇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의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해요. 안 산다니까요.
이 섹터에 대한 매수가 없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갖고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예, 사람들이 사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기준입니다. 예, 사람들이 사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바로 백신이나 마스크나 치료제나 이런 걸 개발하던 회사들이 시장에서 지금의 2차 전지주들처럼 주목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영웅처럼 탄생했습니까? 그렇죠? 예, 2차 전지 못지않게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이 예, 전 세계 열광을 받으면서 막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앞에서는요, 예, 대선 관련주들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야,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었죠. 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목받고 핫하고 이런 종목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처럼 아주 핫한 네, 테마군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그런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뭐 전기차 네, 생산한다고 급등, 뭐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급등, 2차 전지 생산한다고 급등, 뭐 어떤 재료 생산한다고 급등, 2차 전지 장비한다고 급등, 2차 전지 뭐 진출했다고 급등. 네, 뭐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을 한국에 갖고 와서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고 급등. 근데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네, 뭐 백신 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급등. 네, 코로나 백신 개발 들어간 회사들이요. 치료제 승인 못 받은 회사들은 돈 한 푼 못 번 거예요. 개발만 하다가. 백신, 치료제, 마스크, 손소독제 마치 지금의 2차 전지 관련주들처럼 코로나라는 큰 테마에서 파생돼 갖고 밑에 있는 하위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다 급등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관심 있어 하는 2차 전지 테마를 눈여겨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결과가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섹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다 또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는 CS가 부도소리 들면서 오늘 또 좋지 않은 분위기고 형성되었었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과연 뭘 먼저 샀냐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런 애들 봐봐요. 열광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머리 한켠에 지금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지라는 거는 떠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게 기본 입력값이 돼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A라는 종목을 찾았고 B라는 종목을 찾았고 C라는 종목을 찾았어요. 아, 이 얘네들이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 A도 차트가 뭐 한 10점, B도 차트가 10점, C도 차트가 10점. 근데 B만 2차 전지 관련주야. 그럼 당연히 B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은 거죠. A랑 C는 뭐 개별주. 뭐 C는 뭐 아직도 뭐 코로나 관련주라 칩시다. 차트가 똑같아. 시총도 비슷해. 이 셋 중에 뭘 살까? 당연히 이왕이면 2차 전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뭘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라는 건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테마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엔터. 물론 엔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SM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너무 SM에 묻힌 거니까 일단 예외로 치고 뭐 리오프닝, 그쵸? 뭐 2차 전지, 방산, 원전, 뭐 폐배터리도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이거 말고 이제 등등등등 있었죠. 얘네들 제가 왜 이렇게 찍어드렸을까요? 시장에서 자꾸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와요.
실제로 잊을만하면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해드렸죠. 오늘도 원자력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GPT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테마. 그 얘네들은 언제 갑자기 또 제2의 2차 전지가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엄청난 수출을 현재 상회 중이다. 뭐 단독 보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또 날아간다니까요. 최근에 또 한전 기술 갔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원전 보십시오. 방산 보세요. 이러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종목도 이 중에서 나름의 탑픽을 찍어드리잖아요. 원전은 전 한전 기술만 봅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제가 언제 뭐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방사는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만 보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말아버리죠. 그렇죠? 뭐 2차 전지는 사실 거의 제가 뭐 매일 찍어드리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성인 하이텍 같은 거 찍어드렸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흐름 좋은 것들 찍어드리죠. 대표적인 예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말이죠. 개별적으로 흐름이 좋다?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수급한테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와, 씨 삼성 엔지니어링 좋다 이러고 걔네 사요. 어떤 뭐 펀드가 됐던 누가 됐던 딱 픽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 찍어드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종목,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 사람들이 사는 건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주식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주식 상한가 보내고 싶다고 상한가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거, 사람들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죠. 안 사면 안 올라가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 얘는 어때요? 안 사는 종목이잖아요. 되게 명확한 거예요. 안 사는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으로선 사실 방법이 없죠. 사람들이 사줘야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야 그래야 뭔가 액션을 취하죠. 추가 매수를 하든. 좀 올라가면은 이게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한 30% 안쪽으로 왔다. 손절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 내지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매도 못해요. 방법이 없죠 뭐. 시간을 끌고 가든가 언젠가 올라오고 언젠가 시장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관심을 받을 때까지 끌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빠르게 종목 교체하든가. 자, 되게 우리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 딱 비교 사례가 있죠. 지금의 2차 전지와 바로 앞에서 유행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 백신, 마스크, 손소독제 등등등등등등 말이죠. 그쵸?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코로나 관련주에 있었던 그 많은 열광하던 사람들이 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사고 있는지, 뭘 사려고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차트 보면 알죠. 차트 보면 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녁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특별한 기법이나, 특별한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차트 분석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보조지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없죠. 제가 먼저 스토캐스틱을 보래요. 제가 만든 보조지표를 보래요. 볼린저 밴드를 보래요. 일목을 보래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요. 네, 올라가고 있다. 맞잖아요. 아니면 지난주 얘기했었던 성인 하이텍 같은 거? 얘는 어때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죠? 근데 주식이 왜 올라가냐고요? 사니까 올라가지. 근데 그냥 사서 올라가요? 아니요. 올려 사야 올라가지. 우리가 주식이 이제 현재가창이라고 이제 봅시다. 여기 딱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17만 1,000원에만 살려고 해.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17만 1,000원에 멈춰 있겠죠.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좋게 봐서 더 올라갈 거라 봐서 올려 사야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올려 사는 주식들, 올려 사는 게 많은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게 현재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차트들 쭉 보시면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채팅창에 지금 제가 공지를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쯤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처음에, 아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2차 전지 너무 잘 가잖아. 너무 잘 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사업량도 너무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은데 아직 덜 올랐어. 그런 거를 자꾸 바닥에서 긁어와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요. 회원님들 세비캠 한번 보시죠. 2차 전지가 이렇게 잘 간다면 갈 것 같은데요. 첨보 한번 보시죠. 첨보 2차 전지 이렇게 잘 가면 첨보도 갈걸요? 진짜 다 갔잖아요, 진짜로. 성일 아이템 한번 보시죠. 근데 제가 지금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 보시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20-30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증인이잖아요. 제가 언제 성일 아이템 그냥 보시죠 하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진짜로 많은 이야기들 해드리죠. 봐야 되는 이유, 이 종목이 입어 보이는 이유, 2차 전지 갔을 때 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들을 다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도 있었네요. 그렇죠? 충전소도 있었고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올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파생이 돼 갖고 이쪽으로도 힘이 확산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즉 수도권 아파트도 같이 급등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너무 올랐어. 에코프로 너무 올랐어. 사기 부담돼. 그러면 우리 수도권 아파트라도 사보자 이거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이제는 뭐 할까요? 왜냐면 이제는 2차 전지 애들이 조금 부담되거든요. 지금부터 슬 부담돼요. 물론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애들처럼 조금 덜 오른 애들, 내지는 토텍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덜 오른 케이스죠. 그 덜 오른 애들은 괜찮아. 괜찮은데 덜 오른 애들 말고 사실 좀 많이 올라갔고 위에서 막 놀고 있는 애들 좀 부담되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2차 전지 말고 지금 사는 게 있나? 지금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는 게 있나? 매수하고 있는 게 있나?를 찾아야겠죠. 맞죠? 이 에너지가 이제 뭔가 힘에 버거워요. 나도 버겁고 나도 이제 이 정도면 웬만큼 순환매 돌만큼 돈 것 같은데 좀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러면 성일 하이텍이나 이렇게 조금 내용도 좋고 좀 더러운 애들은 일단 가져가면서, 특히 저는 폐배터리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폐배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미국의 IRA라든지 아니면 유럽판 또 IRA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친환경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이야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2차 전지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폐배터리까지는 볼 건데 그 다음 2차 전지 공략은 당분간은 저는 보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2차 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며 열광하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지? 이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렸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동시 시청자가 뭐 7, 8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가 아직 30개가 안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제는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죠. 이런 종목군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시황이 그닥 좋지 않았었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코스닥은 더 안 좋았습니다.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스닥은 더더더 안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오른 상태에서 요만큼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올랐죠. 최근에 요만큼 조정은 있었지만 모양새가 좀 더 깔끔하단 말이죠. 짱짱하게 올랐단 말이죠. 보시면은 자 차트를 제가 하나 더 켜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차트 하나 더 켜볼게요. 모양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우측에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근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여기 1월이죠. 1월부터 3월 초까지 달립니다. 맞죠? 상승 자체가 1월부터 3월까지 달립니다. 3월 초까지. 근데 코스피는요. 네. 1월부터 1월까지 하고 그다음 국가갱신은 없습니다. 상승 파동이 좀 달라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현재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코스피 1월달 저점 찍고 올라왔죠. 끝. 상승파가 1월에 국한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3월까지 올랐어요. 왜? 네, 2차 전지 때문에. 네, 2차 전지 때문에.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가니까 얘가 더 셌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열의 8은 다 코스닥이었죠. 왜? 코스닥이 더 잘 갔거든요. 아래 꼬리 더 빨리 달고요. 조정장이 나와도 양봉도 훨씬 빨리 달고요. 저점은 빨리 찍고요. 역시나 2차 전지가 더더더 그러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몇 개 특수 종목들 제외하고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략을 한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특수 종목이라고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딱히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LG전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코스피 대형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는 요 정도. 그렇죠? LG전자를 요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됐죠. 한 2주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삼성 엔지 소개해드린 게 아마 이쯤 될 거예요. 2월 달이었으니까. 근데 어김없이 그 다음에 올라가죠. 아까도 보셨지만 뭐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제 빠지고 있거나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하고 모양 자체가 달라요. 사주잖아요. 어떻게? 올려 사주잖아요. 어떻게? 꾸준하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공략해야 돼요. 언제? 눌릴 때마다. 왜? 우리 시장 계속 눌러주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시장 지금 계속 빠졌다 상승했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간단해요. 빠질 때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게 뭔데요? 사람들이 올려 사고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기아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 기아를 잠깐 보실게요. 우리나라 사실 현재 간판 기업들 중 하나죠. 물론 간판 기업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도 있을 거고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많죠. 근데 일단은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 하나죠. 네, 그쵸. 근데 이 기아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꽤 괜찮아. 네, 나쁘지 않잖아요. 분명히 올려 사는 차트예요. 네, 올려 사는 차트인 게 보인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이렇게 내려다 파는 하락 차트였는데 갑자기 올려 사는 차트예요, 지금. 네, 누가?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아라는 놈이 말이죠. 네,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매수세가 있다 없다는 차트를 보시면 돼요. 네, 차트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차트를 보시면 돼요.
어려운 기법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어려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뭐 외국인들이 뭐 수급상 2천억 이상은 사줘야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구조지표 아니죠. 실적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일단 딱 봤을 때 산다 안 산다? 사네. 네, 정도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사고 있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올라타갖고 슬쩍 올라타갖고 수익 낼 거니까. 난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랄 맞네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한 번은 빠졌다가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빠졌다 한 번은 올라갔다.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사주고 있는 종목을 그렇게 시장이 빠질 때 사면 되겠네. 되게 간단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또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저의 관심 종목 기아 아닙니다. 기아 아닙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기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검색 한번 해봅시다. 제가 PC를 오늘 또 바꿔갖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려나? 글씨 잘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네, 글씨 잘 보이세요? 기사를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계속 쏟아집니다. 네, 보시면은 현대차 실적 개선 지수 목표가 24만 원 상향. 혹시 남성분들은 아시죠? 최근에 기아차가 EV9을 공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고 사이즈로는 거의 카니발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로 치면은 이제 펠리세이드 정도 사이즈를 공개했다고 하고 아마 이번 달 말부터 판매를 할 건가 봐요. 이번 달 말부터 판매를 할 건가 봐요. 어쨌든 현대차 실적 개선 지속. 우리 점유율도 한번 볼까요? 3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현대차 글로벌 탑3에 오른 현대차. 사실 대단하죠. 왜냐면 글로벌 탑3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기를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현대차라는 소리인데 현대차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브랜드가 현대, 기아, 제네시스 아닌가요? 근데 폭스바겐은 엄청 많죠. 말 그대로 이제 폭스바겐, 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도 폭스바겐 거 아닌가요? 네, 브랜드 되게 많죠. 근데 현대차는 일단 대단하죠. 탑3에 올랐다라는 이제 기사가 최근에 도배가 되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계속 나와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가 상향 레포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원본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보통. 보통. 왜? 그거 보시려면 증권사 찾아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목표가로 검색해 볼게요. 얘네들이 왜 목표가를 상향했고, 왜 좋게 보고 있는지, 실적 개선 지속, 목표가 상향. 이런 기사들이 레포트가 계속 나와요. 왜? 근거가 있겠죠. 근거 있겠죠. ML분들께서 사실 아무런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률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 원자재 조달 가격이 좀 안정이 되어 갖고 수익 개선 때문에 뭐라고 이제 내용이 붙어 있겠죠. 아무튼 요러고 나와요. 요러고 나와요. 요러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보다. 실적이 좋을 거라 보고 있나 보다. 근데 차트도 괜찮네? 씨 뭐야. IRA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뺐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자기 나라 경기 부양하겠다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 아니면 나 너네 보조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했잖아요. 한국판 IRA 이러면서 오늘 발표했죠. 아까 통과됐다고 제가 기사 공유해드렸죠. 네, 유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각국이 우리나라에다 지어라. 우리나라에 지어. 그래야지만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생길 거고, 네, 경제 효과 우리나라에 생길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내가 보조금 줄게. 지원금 줄게. 네, 세액공제 해줄게. 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IRA라는 게 초창기 등장했을 때는 주식이 자동차는 시장보다 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해소된 기사도 있을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해소되었다는 이제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네, 판매 질주, IRA 개정수에. 그러니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IRA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특히 자동차는 핵심 피해주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갑자기 개정수혜라고 하면서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상태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몇 개 볼게요. 화신, 네, 화신도 유명한 자동차 부품주죠. 네, 근데 보시면은 파는 차트가 아니죠. 네, 최근 흐름이 파는 차트가 아니에요. 파는 차트가 아닌 상황에서 성우아이텍 볼까요? 얘는 어떤가요? 얘도 파는 차트가 아니죠. 얘도 현재 파는 차트가 아닌 상태에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MS 오토텍도 한번 볼까요? 보통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건 과연 파는 차트인가라고 봤을 때 파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 이제 뭐 서현이와 이런 거 볼게요. 서현, 이화 뭐 이런 것들 볼게요. 얘도 파는 차트인가 보면 파는 차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대 기아차의 좀 어떤 협력 관계를 오래 가졌거나 아니면 전통의 현대 기아차 관련주이거나 이런 종목군들, 현대 기아차랑 뭔가 파트너십이 되게 돈독하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다 매수세가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뉴스가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뭐 수혜 뭐 이러면서 이제 엮인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에너지가 나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좀 나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종목군들, 대형주 섹터에서 이런 애들은 지금 시장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점 저점이 내려가고 있죠. 매수세가 있어 사람들이 올려 사고 있어라고 말할 만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보셨던 이제 볼게요. 기아, 사고 있네. 그쵸?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시장에 소외받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쵸? 뭐 아까 보셨던 화신, 얘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MS 오토텍, 얘도 마찬가지죠. 네, 서현이와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분석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특히 이런 식으로 약간 스윙 트레이딩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워렌 버핏처럼 아주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상관없죠. 네, 그 사이 사이클 많이 바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나 며칠 상간 들고 가서 좀 수익 좀 내고 싶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너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못 느끼면은 당연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초이스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주고 있는 거, 내지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 사면은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전략을 또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뭐 추가 매수든
이런 대응 전략을 짜기가 쉽거든요. 근데 신저가가 나오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버리고 거래량도 안 붙고 이래버리면은 답 없어요. 추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도 못 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현재 시장은 2차 전지가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는 2차 전지에서 파생되는 테마군들을 내지는 파생되는 2차 전지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계속 골라내서 싹싹 긁어내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면 며칠 안 있어서 갑자기 레포트 나오고 급등해버렸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찾아내서 그리고 덜 오른 거 그중에서 찾아내서 공략을 하고 길목 지키고 있으면 좀 있다가 훅 올라가고. 왜? 코로나 관련주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2차 전지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계속 이런 테마는 늘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대장주를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좋은 행동이고 대장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슬 부담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와요. 지금처럼 언젠가 시세가 끝날 거 아닙니까? 부담되는 구간이 오면은 그때는 새로운 매수세가 붙는 업종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걸 소개했잖아요. 네, 기본 자동차.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고 전기차도 자동차긴 한데 그거는 시장에서 최근에 너무 핫했었고 전통의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지금도 보시면 차트가 얘네들 나쁘지 않죠. 매수세가 붙었어 안 붙었어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분명히 붙은 차트잖아요. 붙었어라고 말할 차트잖아요. 즉 현재는 우리가 자동차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레포트 좋게 나오죠.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레포트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뭐 글로벌 탑3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 대단한 거죠.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현대, 기아차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거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암초가 IRA였는데 그거 오히려 이제 수혜래요. IRA가 개정돼서 수혜를 본대요. 그래? 그러면 사실 2단에서 뭘 봐야 되냐면 무조건 부품주 봐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동차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잘 갔던 순간이 언제냐면 금융위기 전이죠. 네, 혹시 주식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금융위기 이전에 기아차가 현대차랑 합병이 됐죠. 네, 합병이 됐죠. 현대랑 이제 합병이 됐고 그 합병이 되면서 어떤 사단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버려요. 2008년도에. 근데 이 합병하고 나서 이 시너지가 미친 듯이 나다 보니까 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유일무이하게 성장하는 대기업이 됐어요. 그때 어쨌든 저쨌든 경기는 위축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플러스 매출, 플러스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유일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 때는 진짜 아침에 눈 뜨면은 막 이렇게 주식 마이너스 8, 9% 찍는 건 예사였거든요. 네, 진짜로 뭐 그 마이너스 5%면 행복한 날이에요. 뭐 플러스 5% 올라가는 것도 예사였고 심지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대형주들 있죠. 걔네들은 2008년도 그 10월 달에 바닥 찍고 나서 5연상 갔습니다. 5연상 갔다가 그 대형주가 국민은행 그때 당시 이름은 국민은행이었거든요. 지금은 KB금융지주지만 국민은행 이런 것들도 장중에 상한가 갔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한가는 15%지만 네. 그만큼 되게 시장이 미쳐 있을 때입니다. 네, 미쳐 있을 때. 삼성중공업이 5연상 간 다음에 5번째 상한가가 풀리면서 고점을 찍은 게 2008년도 10월입니다. 이제 그만큼 미쳤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때 얘네가 이렇게 합병을 하고 엄청 시너지를 내다가 저는 그날 항상 이랬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와. 그러면 KT, 외환은행, 지금은 외환은행 없죠. 네, 당시에는 외환은행, KT, 그 다음에 요거 현대기아, 삼성전기. 그 얘네들 무조건 아침에 미수몰빵입니다. 그 날은 급락이 나오면 왜냐면 KT랑 외환은행은 배당 수익이 엄청 좋았고 당시에 외환은행은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갔어요.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배당 수익률 10%입니다.
주가가 8,000원인데 배당을 한 주당 거의 9,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완전 이제 막말로 개이득인 거죠. 그래서 항상 걔네들은 아래 꼬리가 잘 날리고 아침에는 개파락했는데 오후 되면 플러스 돼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뭐 그냥 진짜 뭐 미수몰빵 해버리고 신용몰빵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매매가 쉬웠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위기 때 주목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전차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때 이제 영웅처럼 올랐던 지금의 에코프로만큼 올랐던 그 종목이 바로 화신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죠. 어떤 식이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찍고 올라간 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세요. 그때 당시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본적으로 10배입니다. 화신은 10배가 넘었고 기본 상승이 10배입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게 올랐었고요. 그렇게 올랐고 지금 제가 그만큼 간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때처럼 열광한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때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현대차를 공략한다, 기아차를 공략한다 좀 답답무리해요. 좀 답답무리해요.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부품주라면 이야기는 다르죠. 부품주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 접수가 되셨습니까? 즉 결론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스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차트를 보면 된다. 차트 올라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일단 이걸 보자. 그쵸? 그리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사람들의 돈이 쏠림이 있었던 곳은 2차전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게 바로 코로나 관련주였다. 그쵸?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좀 힘에 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이 돈들이 어디 가나 보니까 자동차로 가는 게 좀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한 종목 말고 다른 자동차 부품 좀 보셔도 돼요. 자동차 부품 좀 뭐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물론 2차전지라는 것과 2차전지라는 것과 자동차 부품주라는 게 겹치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근데 딱 봐도 최근에 2차전지를 많이 올랐다. 최근에 2차전지를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그건 2차전지 주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거 말고 부품주에 속하면서 너무 그렇게 이제 뭐 진짜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처럼 가지 못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공유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활용하셔도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를 제가 지금 솔직히 성우 하이텍이나 화신이나 뭐 MS 오토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꺼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이야기했죠? 아까 9시 반부터 건 4, 50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테마나 항상 주목할 종목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3, 40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성일 하이텍 이야기할 때도 세비캠 이야기할 때도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자 화신 관심 있게 보세요 하고 끝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침에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말씀하셨죠. 저를 믿어도 되냐고 하셨나요? 제 추천주를 믿어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저 믿지 말라고요. 저 믿지 말라고. 솔직히 저 언제 봤다고 믿어요. 저 만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 당연히 믿으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믿을 놈 하나 없다니까요. 주식시장에서 믿을 놈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1부터 10까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를 다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듣고 여러분들은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되고 나 공감 못 하겠는데 안 사시면 되죠, 뭐. 그쵸? 네, 우리 이렇게 오래 가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들렸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몇 개 제가 특이한 것만 좀 찝어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그래도 하나 찍는다고 하나 찍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 다 사실걸요? 그럼 주식 안 갑니다. 제가 추천을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자, 결론은 이거 사시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매수가 여기 다 같아지고, 매도가 다 같아지면은, 그때보다 좀 힘들죠. 요 정도면은 뭐, 현재 시청자가 97명까지 갔었네요. 제가 아직 100명 못 넘어봤거든요.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100명 아직 못 넘어봤는데, 오늘 100명 넘으려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사만 보여드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일단 화신,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서현이화, 이런 것들 좋죠. 서현이화는 보려면 당연히 서현도 봐야 되는데 둘의 차트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주사와 비지주사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LG란 종목하고 LG에너지솔루션 종목이 차트가 똑같진 않잖아요. 달라요. 일단 보고 있는 건 서현 이야기긴 한데 서현도 나쁘진 않아요. 서현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서현이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신은 말씀드렸고 MS오토텍. MS오토텍은 이제 옛날부터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명신산업이고 이 명신산업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 왜 전기차 중에서 트럭 있잖아요. 이쁜 거. 세미트럭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부품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MS 오토텍이 한번 그 시장에서 크게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종목군들을 보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 주식들을 보셨다면은 또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개 뉴스만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유진투자 서현이화 올해 최대 실적 전망 현대차 그룹 신차 효과 수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현대차 목표가 상향 레포트 보여드렸죠. 현대차 그룹 자체에 대해서 올해 판매량 회복이라든지 IRA 개정 수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뭐 글로벌 탑3 한 것도 좋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좋은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요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고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서현이와도 잘 나가 이런 레포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올해 최대 실적 전망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현대차 발악이 40년. 자, 보시면은 현대차와 동고동락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우하이텍이 옛날에 잘 갔어요. 아까 전에 제가 화신만 예시로 들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성우하이텍도 전차군단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나아가고 할 때 잘 나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성우하이텍은 그리고 뭐 미국에 이제 현대차랑 같이 뭐 진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최근에 올랐던 적도 있었죠. MS오토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공급 소식의 상승세 이게 이제 21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네, 현대차 그룹 국내 63조 투자. 네, 전기차 생산 최대 수혜주다. MS 오토텍. 왜냐면 이 경량화 관련주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배터리 때문에. 네,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2톤 이하 없을걸요, 거의. 차가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죠. 네, 그래서 MS 오토텍이 가지고 있는 경량화 기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수소 충전 설비 패키지와 추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랑 금융사랑 손잡고 이제 몇 개의 종목들, 유망한 기업들 선택해갖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작년 말에 나왔었습니다. 네, 나왔었고, 여기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네, 여기 성우하이텍이 있죠. 네, 성우하이텍이 있죠. 중견기업이고, 전기차 경량 배터리 팩 부품, 네, 이라고 하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하이텍은 현대차 핵심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변경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뭐 보시면은 현대차 따라간다. 네, 서현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단 자동차는 이 정도면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